대한민국 예능계의 정상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지금 데뷔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늘 유쾌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이름 뒤에는 갑질 의혹, 불법 의류 시술, 그리고 법인 자금 횡령이라는 무거운 단어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시작은 가족처럼 지냈다던 전 매니저들과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믿었던 동료들과의 갈등은 단순히 감정의 골을 넘어 이제는 경찰 조사와 법적 처벌을 논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무면허 의료인에게 은밀한 시술을 받아왔다는 폭로였습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법망을 피해 불법적인 경로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대중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드러난 정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 거대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고 특히 최근 불거진 49억 원 근저당 설정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모두의 사랑을 받던 희극인이 어쩌다가 이런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심층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번 불법 의료 게이트의 중심에는 대중에게는 생소하지만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이른바 주사 이모와 링거 이모라는 기괴한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주사 이모 A씨의 정체부터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A씨는 강남의 한 유명 병원에서 근무하며 연예인들과 인맥을 쌓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연예인들의 명단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필두로 한류의 중심인 샤이니의 멤버 키와 온유, 그리고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입짧은 해님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이들이 줄줄이 이 주사 이모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옌디들은 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정상적인 병원 건물 내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기에 A씨가 당연히 국가가 공인한 면허를 가진 의사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샤이니의 온유씨 측은 당시 시술을 받았던 장소가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규모 있는 병원이었고 그 병원의 시설과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무면허 의료인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심지어 온유씨는 진료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친필 사인 CD까지 선물했다고 하니 그가 A씨를 얼마나 철저히 의사로 신뢰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키씨 역시 최근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예인들의 몰랐다는 변명이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들이 A씨를 의사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연예인의 자택이나 차량 혹은 촬영장 인근 호텔로 의료인을 불러 시술을 받는 이른바 원정진료 행위 자체가 이미 현행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33조는 응급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특혜를 누리려 했던 그들의 안일한 인식이 결국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역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또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 B씨의 존재는 더욱 가관입니다. 취재 결과 드러난 B씨의 정체는 전문적인 의료교육과는 거리가 먼 그저 동네 약국을 통해 약물을 조달하던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의사나 간호사가 전혀 아니다 라며 동네 약국에서 약을 받아다가 단타로 돈을 조금 벌었을 뿐이라고 본인의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2023년 7월 지방 촬영을 위해 방문한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이 B씨를 불러 25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정체불명의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FK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이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런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것이라며 주변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증언은 그녀의 몰랐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의료 절차라면 왜 그토록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려 했으며 왜 병원이 아닌 호텔방에서 은밀하게 바늘을 꽂아야 했는지 박나래 씨는 이제 수사기관 앞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사 이모 A씨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연예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SNS 프로필을 통해 과거 내몽골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경력을 강조하며 자신은 엄연히 전문 의료인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녀의 주장대로 해외 면허가 있다 한들 국내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한국 땅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특히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시술을 받는 이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사법적인 심판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신체에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 또한 불법 행위의 방조자 혹은 공동정범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법망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이들의 추악한 거래가 이제는 포토라인이라는 차가운 진실의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박나래 씨와 관련 연예인들이 이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연예계 역사상 최악의 의료 스캔들로 기록될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예인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이라면 그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와 미용을 위해서라면 불법조차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이면은 대중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주사 이모와 링거 이모라는 비상식적인 인물들과 얽힌 이 미스터리한 실타래는 결국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끝을 드러낼 것입니다. 펑명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 중 대중을 가장 허탈하게 만든 대목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가족 같은 관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입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이들과 가족처럼 지내왔다고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퇴사와 갈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가족이라는 포장 안에는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비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는 4대 보험 미가입입니다. 전 매니저는 2021년 9월부터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에서 일을 시작했으나 무려 1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당초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매니저를 정식 직원이 아닌 3.3%의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4대 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근로를 시키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계약 의혹과 맞닿아 있습니다. 더욱 공분을 사는 점은 박나래 씨가 뒤늦게 9월이 되어서야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등록한 배경입니다. 당시 연예계는 옥주연, 성시경 등 유명 연예인들의 기획사 미등록 사태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가 큰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박나래 씨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떠밀리듯 매니저들을 사내 이사로 등재하고 보험 가입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신의 칼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매니저는 실질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자신들에게는 보험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작 일을 하지 않은 인물들에게는 법인 돈으로 막대한 혜택을 쏟아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상은 놀랍게도 박나래 씨의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400만 원씩, 지난 11개월 동안 총 4,400만 원의 급여를 법인에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 남자친구의 전세금 3억 원 역시 법인 통장에서 나갔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갑질의 문제를 넘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브레버리 박나래 씨 측은 1인 기획사로서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형성된 법인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법인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돈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엄격한 법적 관리를 받는 공적 자금이 됩니다. 가족처럼 아꼈다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고생한 직원들에게는 과태료 수준의 보험료조차 아까워하며 3.3% 계약을 강요하고 뒤편에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거액의 법인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정황은 대중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상세히 진술한 상태입니다. 박나래 씨가 내세웠던 인간미 넘치는 의리녀라는 이미지는 이제 법인 운영의 부조리와 편파적인 자금 집행이라는 의혹 아래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말했던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기관이 밝혀낼 진실은 우리가 믿고 싶었던 박나래 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를지도 모릅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그녀의 이태원 단독주택에 설정된 49억 원의 거액 근저당권은 이번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박나래 씨의 소속사 법인은 그녀가 소유한 이태원동 주택에 대해 채권 최고액 49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2021년 경매를 통해 약 55억 원에 낙찰받은 이 집은 당시 하나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소속사 법인이 추가로 거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입니다. 12월 3일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 매니저들이 미지급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걸자마자 박나래 씨의 소속사 법인이 약 50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해 우선순위를 선점한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압류나 강제 집행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택 매입 당시 낙찰가 55억 원 중 하나은행 대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45억 원을 법인으로부터 빌려 충당했으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근저당 설정은 빌린 돈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이며 원금 45억 원에 통상적인 설정 비율인 110%를 적용해 49억여 원이 산출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왜 돈을 빌린 2021년 당시가 아니라 매니저와의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지금에서야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법인 자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차용증을 썼기에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차용증의 공증 여부나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대여 관계가 성립되었는지는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1인 기획사 구조에서 법인 돈을 마치 개인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번 49억 근저당은 그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상태이며
이번 근저당 설정이 사회행위, 즉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도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거래원 단독주택에 얽힌 49억 원의 비밀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박나래 씨가 그동안 법인을 어떻게 운영해왔으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법을 얼마나 엄중히 지켜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매니저들과의 1억 원 분쟁이 결국 50억 원대 자산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49억 원 근저당 설정과 전 남자친구 급여 지급 의혹은 1인 기획사 운영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주택 매입자금 45억 원을 법인에서 빌렸으며 차용증을 썼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 전문가들의 시선은 매우 엄중합니다. 대한민국 법상 법인은 설립자와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기에 100% 본인이 벌어온 돈으로 형성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함부로 유용하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매니저가 제기한 전 남자친구 특혜 의혹은 횡령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폭로입니다.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 남자친구에게 매달 400만 원씩 11개월 동안 약 4,400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자친구의 거주를 위한 전세금 3억 원까지 법인 통장에서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그가 격리 업무 등 직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 매니저 측은 실질적인 노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FK보험 가입을 둘러싼 차별적 대우입니다. 정작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는 매니저들에게는 나중에 가입해주겠다며 1년 가까이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3%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했던 박나래 씨가 전 남자친구와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사실은 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노동부가 최근 기획감독을 예고할 만큼 엄중하게 다루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기도 합니다. 폰 전문가들은 박나래 씨가 뒤늦게 설정한 49억 원의 근저당 역시 법인 자금 대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후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주택 매입 당시 정식적인 이사회 결의나 적정 이자 설정 없이 자금이 집행되었다면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횡령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회사에 내 돈인데 무엇이 문제냐 는 식의 안일한 운영 방식이 결국 박나래 씨 본인을 법적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연예인들이 법인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여겨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박나래 씨의 법인 계좌 흐름을 정밀 타격하여 전 남자친구에게 흘러간 자금의 성격과 주택자금 대여의 적법성을 낱낱이 밝혀낼 예정입니다. 화려한 연예인의 삶 뒤편에 가려진 부실한 법인 경영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의 진실이 곧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의 다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연예계 전반을 뒤흔드는 불법 의료 게이트로 확산되며 동료 연예인들에게까지 거센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특히 MBC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하며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던 출연진들이 줄줄이 거론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먼저 지목된 인물은 샤이니의 키와 유튜버 이짜부네님입니다. 이들은 주사 이모 A씨에게 시술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거나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와의 친분이 시술의 매개체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나 혼자 산다의 터줏대감인 전현무 씨까지 논란의 중심에 선 점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9년 전 전현무 씨가 차량 안에서 이동 중에 링거를 맡고 있는 방송 장면이 다시금 회자되며 주사 이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전현무 씨 측은 2016년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정식 처방을 받았으며 스케줄상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주사 이모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동승하지 않은 채 환자 본인이 주사 바늘을 직접 뽑았다는 해명이 나오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샤이니의 온유 씨 역시 주사 이모 A씨가 근무하던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온유 씨 측은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했을 뿐 무면허 논란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불법 의료 행위로 고발당한 대상에 해당 병원의 운영자와 방조한 의료진까지 포함되면서 수사의 칼날에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나래 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른바 나래라인과 친분 관계에 있는 연예인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되면서 연예계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 한 명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연예계 내부에 만연해 있던 불법 의료 시술의 실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바쁘다는 핑계로 법망을 피해 특혜를 누려온 연예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료들마저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박나래 씨의 무책임한 행보가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게이트의 끝에 얼마나 더 많은 이름이 등장할지 연예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이제 변명의 단계를 지나 차가운 법의 심판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를 오가는 유례없는 고소고발전 속에서 사건의 본질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불법 의료 행위와 기획사 운영의 부조리로 압축됩니다. 이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통해 자신들이 겪은 갑질과 4대 보험 미가입, 그리고 불법 시술의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고소인 박나래 씨의 조사이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그녀가 경찰서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3차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겠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 앞에 놓인 장애물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특히 주사 이모와 링거 이모로 대변되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안이며 이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대리 처방을 종용했다는 의혹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을 이용해 45억 원을 빌려 주택을 매입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거액의 급여와 전세금을 지급했다는 횡령 의혹은 1인 기획사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 혐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몰랐다거나 가족 같은 사이였다는 감성적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능의 주역으로서 누려온 부와 명성이 사실은 타인의 희생과 법망을 피한 특혜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박나래 씨 개인의 몰락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퍼진 안일한 준법 정신과 특권의식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박나래 씨를 둘러싼 49억 원 근저당의 비밀과 불법 의료 게이트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때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희극인이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결자해지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이 포토라인 위의 그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